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죠? 네. 메가박스 마케팅팀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인지입니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 감독이 왔는데 난 왜 계속 앉아 있는 걸까요? 그러네요. 네, 저는 영화 만들고 싶은 김프로입니다. 배 감독은 영화를 안 보셨는데 네. 네. 그냥 할 거예요. 2부에 같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좀 궁금해. 아, 나도 궁금해. 나한테 마이크를 왜 준 거야? 너는 이 뭐해? 네. 밥 먹으러 왔다가 녹음하게 생겼습니다. 네. 녹음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은 저희가 강철비 2부 해드리는 날인데 네. 배 감독이 그냥 합류해가지고 조촐하게 연말 이제 느낌도 나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별로 영화에 대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세 아니야, 명이? 아니야. 아니야. 영화 괜찮아. 그런 오해를 하지 마. 재밌어, 그래. 영화. 알차게 일부도 녹음했다고. 그럼 정말. 근데 날 왜 안 쳐놨어? 왜 이러는 거야? 너는 이 뭐해? 자, 먼저 댓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배춘식님께서 야. 재미나네요. 아이디도 임팩트 있고요. 네. 멘트도 임팩트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스카83님. 첫 댓글이네요. 김프로 대단한 방송이요. 최고.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대단하다는. 좋다는 약간 말이죠. 밑도 끝도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돌돌님. 들을수록 수다수다.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입입니다. 외국 영화 결산 듣고 돈지랄한 그 영화들은 초딩들을 위한 영화인 겁니다. 저희 집 초딩들은 재밌대요. 네. 진모사랑님. 지혜영 너무 좋아요. 본 영화 다시 들어도 맛깔나고 안 본 영화는 어김없이 뒤적뒤적. 참고로 시네마스타 팬이었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가끔씩 시네마스타 게시판 가보세요? 네, 그거 아직도 댓글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월 네. 다운로드가요? 5만에서 6만이 나옵니다. 진짜요? 깜짝 놀랐어. 우와. 아 그렇구나. 야, 이거 5만에서 6만을 계속 들으시는 거니까. 아, 야, 깜짝 놀랐습니다. 야 대단하다. 아니, 기아를. 댓글창에서도 활발하게 또 활동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네. 시네마스타는 저희가 닫은 건 아니니까 네, 언제든지 시즌2로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는데 뭐 똑같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오라고 하시면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네. 있습니다. 리락스카이님인가요? LIRACSKY님. 매혹당한 사람들을 안 했군요. 진짜 재밌었는데 컨택트와 겟아웃 저의 베스트고요. 매혹당한 사람들 꼭 보세요. 특히 김쌤 취향. 김프로님에겐 비추. 그러네. 저를 깨뜨려 보시는군요. 네. 한 명의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아유, 제 취향이네요. 일단 이 정도만 말해도 이제 지금. 아유, 네. 100%네요. 예. 네. 그 소피아 코폴라 감독이 만든 옛날 영화 리메이크작이에요. 네. 마인드 71님께서 71년생이신 것 같아요. 음. 그러고 보니 지난번 구니스 방송 때 나는 누구랑 보러 갔었지? 생각하던 중에 문득 구니스를 극장에서 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나 역시 그랩린을 떠올리고 있었다는 거. 그렇지. 그렇게 헷갈리는 소름. 네. 그래. 그렇게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진일님. 최근에 본 영화들 중 3편 추천하자면 지니어스, 타인의 삶, 룸. 지니어스가 혹시 배드 지니어스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니요. 그냥 지니어스라고 지니어스였나? 그 출판 이야기 하는 거. 네. 주드로하고 뭐 저희 나온 영화인데. 희한하게 안 본 영화 3편을 꼽아주셨네. 네. 네. 진일님이 김프로쇼 애니메이션 특집을 큰 바램 없이 기다려보신답니다. 그렇군요. 김프로 싫어하잖아, 애니메이션. 아니 뭐 싫어하진 않아요. 만화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만화를 싫어해서 만화를 안 봤던 거지. 음. 뭐 애니메이션을 싫어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네. 탈 쓰고 나오는 거랑 싫어하고. 주로 같은 값이면 실사 영화의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야, 그러면 가장 싫어할 만한 타이틀이 하나 떠오르네요. 2D 만화로 그려진 각시탈. 진짜 안 보겠구나. 야, 네. 이야. 제대로 탈 쓰고 나오네요. 선물 폭탄 코너.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배춘식님, 오스카84님, 돌돌님, 진모사랑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대구 수성교 카페철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 알라딘 지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카페철스 사장님께는 정말 저희가 무한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를. 네. 왜냐면 그냥 해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그냥 후원. 저희가 정말 학고방에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잘못하면 프로그램이 닫히겠다. 네네. 닫는 것만은 막아야겠다. 그래서 본인이 해주신다고. 가장 오랫동안 해주신 분이잖아요. 네. 그쵸. 정말. 저희의 1호 후원자. 네. 야. 후원을 해주시죠. 저희가 하여튼 뭘 좀 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막아야 한다. 살려야 한다. 심정으로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셨었는데. 네.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강철비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김프로쇼 2부는 영화 강철비 내용 얘기합니다. 배 감독은 안 보셨는데 네. 아직도 2시간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게 힘든가요? 지금 사실 시도를 안 해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1시간 버스 타고 와서 녹음하고 뭐 이런 거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건 심정적인 약간의 그게 있어요. 아프면 내리지 뭐. 하다가 뭐 눕지 뭐. 근데 이제 극장은 그게 조금 그렇잖아. 맨 뒷자리에 서면 되잖아. 아, 서서 뭐. 서서 2시간에 힘든가? 아니, 잠깐 서 있다 잠깐 산책하면서 앉았다 뒤에 사진 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치. 그치. 이렇게 등치기도 하고. 뭐 저야 그러면 좋은데.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볼까. 맨 뒷자리로 한번 해봐요. 네. 어차피 근데 우리가 재개봉 러브 액츄얼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어쨌든 시도를 할 생각이고 억지로 끌려가는 건 아니니까 그때가 괜찮으면 양해해 주세요. 그때 이렇게 서서 돌아다니더라도 사람부터 살려야지. 네. 옆에 서가지고 그 구급 요원들 준비돼 있나요? 준비돼 있죠. 구급 공무원으로. 야, 밑도 끝도 없는. 막 던져 진짜. 아유, 아무튼 네. 그래서 아마 내년 초부터는 영화를 보고 같이 녹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발 좀 빨리 와요. 나 이거 좀 그만하게. 정말? 예, 힘들어. 내가 빨리 오면 네 해보고 명이 같이 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그럼 김 선생님 은근히 재밌어 하시는 것 같은데? 영화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 일주일에 며칠을 녹음하는 줄 알아, 내가 지금? 녹음을 많이 하긴 하죠. 실세. 삶이 없어, 지금. 그렇구나. 나는 어떻겠어. 아, 제가 얼마 전에 송년회를 하고 네네. 송년회를 하느라고 간만에 이제 만나가지고 네. 많이 먹었어요, 술을. 폭탄으로 막 시작해가지고 술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편집이 안 끝났네.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 와, 좀 죽겠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새벽 5시에 에피소드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있었어. 네, 며칠 전에. 그때구나. 근데 그 전날 이제 끝나고 도저히 술이 안 깨가지고 네. 샤워를 1시간 했어요. 깰 때까지. 물을 틀어놓고 이제 깨겠지. 깨라. 샤워를 1시간 하고 네. 너무 늘어지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물리적으로 힘드니까. 네. 그래가지고 새벽 5시에 업로드를 하고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진짜. 샤워할 때 술친구 이렇게 으깨가지고. 몸에 바르지 그랬어. 아니, 술친구를 먹어서 그 정도야. 먹어서 그 정도야? 안 먹었으면 그냥 죽었지 깔끔하게. 그렇지. 네. 하긴 전후로 꼭 챙겨 먹더라고. 볼킹풀. 내가 방금 술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이해했죠. 그래서 이해했죠. 제가 머드팩처럼 물에 개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피부도 빨리 술게, 그러면. 그럼. 네. 자,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 막 계속. 아무 말이나 그래도 하고 당신이 있네. 그렇게 고생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김프로 쇼잖아. 그러니까. 네. 당신이 고생해야지. 네, 김 선생 쇼를 빨리 바꿔놓고 어디. 자, 영화 강철비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버디무비라고 해도 되나요? 뭐, 일종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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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게시판에도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올려주셨던데 그냥 깔끔한 전쟁 스릴러 내지는 뭐 첩보 스릴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버디무비로 뭔가를 하면서 자기는 좀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던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두 사람의 조합. 일견 일리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조합도 괜찮아요. 영화 괜찮잖아. 근데 이제 거기에 정치 스릴러라는 부분이 결합이 되면서 두 개의 산이 있는 거죠, 영화에. 그러다 보니까 두 산이 있어도 보기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분산되는 건 있었다. 네. 저는 한 줄 평에서 얘기했듯이 큰 담론을 따라가게 만드는 작은 관계의 물줄기라고 표현을 한 게 저는 그 버디무비처럼 보이는 둘의 관계가 아마 이 영화를 다른 영화와 구분하는 가장 큰 지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보면서 제가 든 생각 중에 하나가
남북 문제, 말만 들어도 온갖 게 다 엮여 있을 것 같은 큰 문제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관계의 개선의 시작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마무리도 결국 개인과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자리를 대표하고 있겠지만 거대한 담론을 따라가기는 벅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암만 큰 얘기라도 좀 마음 줄 때 있는 캐릭터 한두는 갖다 달라. 요런 요청을 뭐 영화 보면서 하기도 하는데 이 둘 사이에 끈끈한 관계가 사실 남북 관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따라가서 설사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큰 이야기들을 못 따라간다고 해도 충분히 관객들은 감정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이 둘을 통해서 따라갈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이 영화의 다른 남북 관계를 다룬 영화보다 가장 큰 차이점이고 미덕이 아니었나. 그래서 되게 좋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공조나 이런 애들이 남북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끈끈한 관계를 다룬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황대리 말한 것처럼 그게 현재 남북 관계를 실제로 알려주는 중요한 모티브긴 하지만 네. 그거를 약간 걷어내고 국제 정세에 따른 어떤 정치 스릴러적인 요소만 갖고 갔어도 집중력 있게 갈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나름대로 내용에 대한 취재를 꽤 꼼꼼히 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네. 각자의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냥 상상력에 기반해가지고 막 에이 저거 말이 되나? 막 이런 것들은 적어도 좀 덜한 것 같아서. 뒤에 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의 디테일을 좋았다고 표현할 건데 그 전에 사소한 디테일에 목숨을 거는 김프로님 보시기에 미리 불편한 게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언급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뭔가 짜증나는 부분 사투리는 얘기했었고 아니 뭐 사투리만 그랬어요. 사투리만. 사투리를 이제 하려다 보니까 대사가 안 들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쵸. 그거는 조금 그렇더라. 북한말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무슨 말이지? 이런 경우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우성이 막 소리 지르는 몇몇 부분하고 김명곤 씨가 중국 요원으로 나온 네. 분 막 얘기하는 거 하고는 대사가 잘 안 들리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고 김갑수 주변에 있는 다른 스탭들 북한 군들이 말하는 것도 잘 안 들렸어요. 네. 그래서 자막 필요하다. 그러니까 난 자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고기들 하게 되죠. 한국 영화 왜냐하면 보면 처음 했어. 주요 캐릭터가 등장할 때 자막으로 설명해 주거든. 아 그러네. 네. 영화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이게 좀 어렵게 얘기하고 자막으로 보여주려나? 그럴 리가 없는데도 기대하게 되더라고. 네, 자막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놓친 대사들은 웹툰을 보시면 된다. 웹툰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번 영화에서는 가장 눈에 좀 박히는 그 주연 배우들 빼고 나머지들은 누가 있었습니까? 조호진 배우를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강렬했어요. 최근에 본 영화의 거의 대부분의 조연으로 출연하고 있는 것 같던데. 내부자들과는 또 다른 그쵸 네. 가격의 그 액션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건 아마 처음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던데 중간에 목에 상처 입어가지고 관 꼽는 거. 막 관 꽂고 그다음부터 말도 못하고 이게 사실 이만큼 챙겨야 될 캐릭터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어가지고 거기서 오는 사실감 플러스 액션을 진짜 잘하더라고. 내부자들에서 그 뭐 이렇게 손만 이렇게 어찌 가시는 그 모습만 봤는데 전체 몸을 써서 하는 액션에서도 손이 살아있더라. 정우성 하면 또 대한민국에서 액션 제일 잘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잖아요. 액션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사투리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들어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마음을 탁 놨냐면 카체이싱 나오잖아요. 트럭이 이제 막 빵 부시고 가는데 그거를 추월해서 가면서 이제 총격하고 하는데 이제 창밖으로 이렇게 몸을 반쯤 꺼내가지고 네. 돌려서 이렇게 총을 빵빵 쏘잖아요. 정우성이. 그거를 딱 보는데 이거는 정우성만 해야 되겠다. 기록지가 짧은 사람이 저걸 돌아서 하면 되게 옹색해 보이고 그랬을 텐데 멋있더라고. 멋있죠. 쭉 뽑아가지고 뒤를 돌려서 총을 쏘는데 야 저거는 아무나 못하겠구나. 이병헌 배우 쉽게 시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병헌이 해도 저거는 안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봐주자. 몸이 짧아서 창밖으로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건 정말 최적화된 배우구나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이후로는 뭔가 좀 덜 들려도 그냥 그래 정우성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인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 보던 여자 배우들이 등장하시는 게 반가웠어요. 박선영 박선영 씨. 배우랑 네. 김지호 배우. 김지호 배우. 김지호? 진짜 오랜만에 봤다. 네. 내가 아는 그렇지. 그 김지호. 그분이 나와요. 네. 네.
제가 정말 몇 분 동안 말이 없다가 반갑네요. 네. 곽도원의 전처로 아 정말 잠시 등장하시는데 크레딧 보니까 특별 출연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이렇게 잠깐 저기 뭐 누구랑의 인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나오신 거니까 특별 출연이겠죠. 네. 근데 하여튼 반갑더라고. 그리고 정우성 부인인 박선영 배우도 야 오랜만에 진짜 진짜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봤어요. 어. 드라마 참, 주로 나오시고 네. 영화에서는 오랜만에 봐서 좋았어요. 네. 감독이 정우성을 캐스팅한 계기도 드라마라고 하던데 빠담빠담을 되게 잘 봤대요. 그래서 정우성을 꼭 쓰고 싶었다라고 하던데 감독님이 드라마를 자주 챙겨 보시는 것 같아. 약간 그러네. 그렇지, 그렇지.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박은혜 씨도 나오고 박은혜 뭐. 씨도. 네. 네. 본인이 약간 연예인 보는 기분으로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한 거 아닌가. 그리고 배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두 공장 노동자 여자애들. 그 둘도 참 인상적이고 좋았어요. 안미나 원진아. 네. 네.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배우들이었는데. 안미나 씨는 종종 그래도 등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영화에 어떤 분인지 잘 몰라가지고. 라디오스타에서 옛날에 다방 네. 막 이렇게 울면서 엄마 뭐 하고 막 했던. 기억도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언제적 영화야, 라디오스타가. 아니 그 라디오스타에서는 꽤 중요한 그냥 역할이었는데. 목요일날 라디오스타나 봐요. 아 그 뭐 다방 무슨 레, 설명을 그 하려고 감동적인 부분이었어. 뭐 그 사람들이 울었단 말이야 거기서. 다방 레지인데 네. 뭐 집 떠나와가지고 레지라는 표현이 뭡니까, 레지가. 아, 네. 종업원이라고 합시다. 네. 진짜. 배달원. 배달만 하시진 않잖아. 아, 배달원. 아, 레지 그런 이상한 배달 외래어 서비스. 쓰면 그렇다. 오봉순이란 말이 있지 않냐. 라고 말할 뻔했네. 네. 아무튼 그 거기서 굉장히 그 임팩트 있는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 뒤로는 뭐 전설의 고향, 원더풀 라디오 뭐 이런 게 많진 않아요 필모가. 네. 그 둘이 너무 재밌었던 장면이 저는 처음에 실려와서 산부인과에서 박은혜 배우가 딱 쓰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차리는 순간이죠. 했을 때 이 사람 누구 아니에요? 했더니 걔네 둘이서 동시에 우리 장군님을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이 장면이 너무 웃긴 거야. 저 토끼 같은 애들은 누구야? 귀엽다. 이게 이 영화가 되게 돋보이는 지점 중에 하나가 템포 조절을 잘해요. 진짜 액션 할 때는 숨 못 쉴 정도로 오지게 조마조마할 정도로 액션 하다가 또 재밌는 장면에서는 또 곽동원이 주요 그 역할 담당하죠. 막 GD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잘 하는데 주요한 장치 중에 하나 그 두 여자 배우인 것 같아요. 나와서 북한 1호가 얼마나 접하기 힘든 인물인가를 둘 배우를 통해서 알게 되죠. 아니면 그 두 명 빠졌으면 그냥 환자로 누워있는 느낌만 났을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내가 분명 요거는 웹툰에 있겠다. 제가 다 보질 못했거든요. 웹툰에 있겠다 싶은 건 한 명 죽고 한 명 송환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야기가 안 나와 있잖아. 그게 좀 더 웹툰에는 좀 설명이 돼 있을 법도 한데 어떤 후사가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 하여튼 그 배우들도 되게 좋았어요. 네. 계속해서 시종일관 누워있는 역할로 나오는 북한 1호. 네. 야, 그 실루엣이 뭐 신경 많이 썼더라고요. 야, 상당히 흡사하더라. 심지어 그 실루엣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잖아. 그 실장님 몸매도 비슷하니까. 그게 높이 오는데 저는 그냥 그 생각 들더라고. 그 배너 볼 때, 옛날 배너 보면 예수님 얼굴 이렇게 차마 못 찍고 막 시끄럽게 칠해놓고 막 그러잖아. 아니, 뭐 그냥 찍으면 안 되나? 계속 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은 절대 안 나와. 근데 몸만 나오는데 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몸이야. 굳이 뭐. 비슷해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운 곳에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고 부담되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 둘이나 거기 앉혀놓고 하고 있는데. 초상권 문제 때문일까요? 조상권이라기보다는 재밌었어요. 나름 그렇게 처리한 게. 또 축포 쏠까봐. 북한 1호라고 부르는 것도 참 되게 사실감 있다 싶더라고. 이렇게 많은 영화에서 그냥 김정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로도 이상한 발음으로 김정은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북한 1호라고 부르니까 우리나라에서 VIP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약간 좀 사실감이 부여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야 뭐 이제 국정원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를 취재를 했을 텐데 저는 보면서 나름 그래도 신경을 썼겠다 싶었던 게 진짜로 저렇게 내려왔으면 어떻게 부를까 사람들이 국방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선뜻 생각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뭐 김프로 쇼를 들으시는 분들 정도야 뭐 시사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알 텐데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 근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름은 못 부를 거고 그래서 아마 북한 대통령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가지고 뭐 쓴 것 같아가지고 그걸 보면서도 되게 그 디테일들이 수긍이 가는 디테일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첩보 세계나
그런 거를 본 적은 없잖아요. 실제로 북한 1호로 부를지 안 부를지 국정원에서 그거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야 그럴 법하다. 이런 설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생동감을 불어넣는 디테일 중에 하나가 인수위 기간을 두고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시점이 굉장히 재밌는 시선인 것 같아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여당과 야당으로 교체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맞나?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봐야지. 여당에서 야당이. 야당으로 가는 그런 느낌인데 약간 이제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법한 여야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 모아놔야 되는데 이게 동급으로 이 사안에 대처할 만한 사람 둘을 앉혀놓기가 쉽지가 않잖아. 이게 한 명 갖다 놓고 뭐 실장이나 뭐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 갖다 놓으면 계급 차이가 나버리고 동등한 메시지에서 이게 갈등할 수가 없는데 인수위 시점이라는 게 인수위 시점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뭔가 사건이 벌어지는 영화가 있었던가 싶기도 하고 요런 뭐 사소한 디테일인데 이게 가볍게 장치로 쓰지 않았구나 싶었던 게 하여튼 요런 것들로 빚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냥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꽤 많이 고민하고 네. 막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 얼핏 들어도 굉장히 시성을 생각을 하고 네, 촘촘하게 쓴 이야기 같네요. 그리고 네. 또 이게 가장 시작이 되는 이제 북한에서 일어난 쿠데타라고 설정하는 것도 북한에서 급변 사태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실 이때까지 급변 사태는 누군가 죽는 거였는데 이제 김정일 때고 나이가 많았으니까. 근데 김정은 지금 너무 생생하단 말이지. 내 나이 또래니까. 급변 사태라고 갑자기 부르기가. 지방간이 위험합니다. 급변 사태가 뭐 도가니랑 허리도 약간 그럼 충분히 그럼 그럼 뭐 북한 1호의 디스크 뭐 이러고 시작할 수는 없잖아. 디스크 수술하러 남한을 급하 막 이래. 그때 1호가 정말 리얼하게 신음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투병을 해보신 분들 내가 알아 내가 저거 알아 이렇게 됩니다. 총격신도 좋았어요. 네. 그렇죠. 어차피 대규모로 맞붙는 총격신이 아니잖아요, 설정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소수정예고, 그리고 남한에서 맞붙는 팀도 소수정예 팀이기 때문에 물량으로 뭔가 초라해 보이는 느낌은 어차피 발생이 안 될 테고, 그러면 그 안에서 한 10몇 대 10몇 정도로 싸울 때 디테일. 이거 좋더라고요. 네. 그럼 그 총격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네네. 현재 수차례 일어나지. 도시가 몇 개예요? 도시는 뭐 저 강원도랑- 휴전선에서 한 번 있고 밑에 이제 뭐 병원에서 좀 한번 있고. 있고. 야 재밌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도심 영화 좀 제대로 총격은 보라고. 막 도심이 이래야 될 없어 것 같아. 도심. 네, 도심은 없어. 그 쉬리보다 못하네. 저는 특히나 그 병원씬에서 맨 네.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다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그리고는 그걸 나중에 가서 주워 먹잖아요. 떡밥을. 올라가가지고 이쪽 쏘고 저쪽 쏘고 그런 디테일들이 그냥 사실 뭐 그냥 후덩후덩 달려갔으면 막 냅다 갈기기만 하고 끝났을 수도 있을 텐데 되게 얼마나 얘네들이 정예의원인가 뭐 이런 거를 보여준 디테일이어가지고 뭐 그것도 야 이분이 변호인 때는 좀 투박하다는 얘기를 많이 사실은 들었잖아요. 네. 근데 액션도 좋았어. 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병원 얘기가 나와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게 동선이 다 그려지거든요. 네. 그냥 풀샷으로 잡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하는 것들이 그냥 병원에서 그냥 들다 싸우는구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 북한군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그걸 이용해서 남한 쪽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 그림이 다 보이잖아요. 네. 이게 감독이 그림이 잘 짰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도 또 재밌는 디테일이 뭐냐면 청와대 경호실에서 왔다고 그냥 통과시키는 거 그건 오케이. 근데 안에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경호원만 타고 있는데 일단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요 디테일이 재밌었다는 건데 그 다음에 들어가는 본고차가 막히잖아요. 근데 다 죽고 한 명만 살잖아. 그래서 근데 확보됐냐 그랬을 때 자기 동료들 다 죽고 자기만 살아 있는데 확보됐다는 말만 해요. 이게 상황이 몇 명 전사 몇 명 이렇게 안 하고 한 명으로 남아서 거기 입구 지키고 있어 그냥 확보된 건 거야. 그래서 확보됐다라고 말만 하고 오케이 하고 그냥 들어가는 요런 되게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뭐 북한 1호가 거기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한 명만 살아서 그 사람도 몸이 온전치 않은데 지키고만 있어도 확보된 상황으로 치는 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들어가는 중요한 상황인가 이런 상황이 되게 일 잘하는 애들이 나오네요. 일 못하는 애들이 꼭 프린트를 했냐 안 했냐 그런데 잉크를 내가 언제 샀는데 프린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막 한 3분 지나면 그래 프린트를 했단 얘기야. 난 그 말을 빨리 듣고 싶은데 생색을 안 내는 애들이 나오는 전문가 영화구나.
아주 마음에 드네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지. 그치. 거기서 그럼 확보됐다고 할 때 이렇게 현악기 스트링 이런 네, 음악 이런 안 나오죠? 아, 좋네요. 근데 음악은 시카리오 느낌 나지 않아요? 약간 맞아. 애쓴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네. 예. 그것도 좋았어. 좋은 거 갖다 쓰는 거지. 네, 네. 아, 좋은 걸 써야죠. 시카리오가 벌써 한국 버전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 그래요? 패스. 저는 이제 CG 나올 때만 전투기 막 나오고 뭐 폭격기 나오고 요럴 때만 조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고 어쩔 수 비싼 없잖아요. CG잖아, 그거는. 그래도. 네. 근데 영화를 제가 안 보긴 했는데 CG 회사가 바뀌었더라고요. 중간에? 네. 프리까지 한 회사는 아마 모팩이었을 거예요. 해운대도 하고. 거기가 그래도 우리나라 굴지에 손에 꼽는 3대 중에 하나지. 그러다가 굉장히 급박하게 아마 뭐 스케줄인지 뭐 조율이 안 됐는지 다른 회사가 맡아서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새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게 사이즈가 작은 영화도 아니고 새로 붙어서 하고 시간이 촉박한데 그걸 누가 뭐 알아주나? 그러니까 확보됐습니다 같은 경우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공중전이 많이 나오는데 네. 뭐 미사일 쏘고 어쩌고 그런 데는 약간 조금 좀 게임 같죠. 게임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기술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확보가 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항상 그게 이제 다 최적의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으니까. 저도 보면서 CG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게 지금 이 영화 진짜 아쉽다, 흠결이다라는 그렇진 생각은 잘 안 않고요. 들어요. 네, 왜냐하면 요게 좀 또 미덕이 있는데 강철비라고 하는데 이게 MLRS 뭐 그거를 표현한 거겠습니다만 사실 이 영화의 주된 액션은 국왕 액션이거든요. 말로 막 이렇게 조지고 뭔가 판단하고 움직이고 거기에 딸려가는 거라 뭔가 이게 비주얼로 박살낸 비주얼도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액션도 좋고 한데 비주얼에 엄청난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관계와 그걸 풀어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 그건 뭐 그렇지 하고 그냥 퉁칠 수 있는 정도? 뭐 그럼요. 충분히 그럴만 했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다 밤신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네. 뭐 그게 이제 노력으로 보인 게 아닌가. 네. 하여튼 빨리빨리 가려면 뭐, 밤으로 해야 되니까. 네. 저는 오히려 아쉽다고 굳이 꼽는다 그러면 영화도 잘 나왔는데 이 정도 이야기 사이즈면 드라마로 봤으면 진짜 재밌었겠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아니라 그런 기대가 있더라고. 길게. 네, 이게 왜냐면 북한에서 나만 내려왔는데 뭐 일본이니 미국이니 뭐 CIA니 뭐 미국 중국 대사니 뭐 나오지. 거기에 또 곽도원은 가정사도 있지. 또 북한에 또 정우성도 북한에 가정사 있지. 또 북한에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쿠데타가 누가 누굴 쳐가지고 이게 올라가서 얘가 이렇게 치면 안 되니까 정우성이 들어가고 막 이런 설정인데 이거를 이런 거야? 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막 달려가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드라마로 해도 괜찮겠다 싶은 게 중간중간에 위기 조성이 굉장히 잘 돼요. 네. 그게 뭔가 이게 뭐 미사일 한번 날리는데 일본 영토에 떨어뜨리는 것도 이것도 한 번에 반전으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원래 드라마도 한 10부작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에피소드 2개마다 뭐 사건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충분히 그렇게 풀어도 풀겠는데 싶을 정도로 촘촘하니까 오히려 쭉 느려봐도 되게 볼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 참 10부작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건 제 희망 상황이겠죠. 그럼 내용이 좋았다는 얘기네. 괜찮았어요. 네. 일단 로그라인이 신선하니까요. 네, 예, 북한 1호가 다쳐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숨어서 내려와서 네. 뭐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거 이런 상상은 되게 발칙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드라마로 해도 괜찮겠다라는 용기를 갖게 된 건 이제 비밀의 숲이 있으니까. 비밀의 숲을 만들었던 그런 작가와 연출진이 붙으면 강강강강강강 최강 하고 끝날 수 있는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지 저는 않을까? 약간 아쉬웠던 거는 주요 포지션에 여성이 없잖아요. 네. 이거는 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들면서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박은혜, 김지호, 박선영, 안미나, 원진아 주변 인물이죠. 안타깝게 얘기하면 없어도 별 티가 안 날 법한. 주요한 여성 캐릭터가 없다는 점이 보이긴 했는데 감독의 여러 가지 인터뷰와 만들어 온 영화의 뚝심을 보면서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 감독의 어떠한 작품으로 우리가 뒤통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사람의 감정과 관계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여자정의 투 막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 그런 반전 카드가 나중에 될 수 있지 않을까. 양우석 감사한테 완전 꽂혔는데. 그러게. 지금 안 본 사람으로서 뜬금없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안 봤으니까. 누가 본 영화, 재밌겠다 하면서 듣다가, 이게 좀 하중이 커지는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막 잔인하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가족 사연도 있어?
이렇게 하면 저는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봤음에도 네. 북한이로 야 좋은데 전처가 있어. 쟤도 집이 문제가 있구나. 아내가 한번 떼꾸정물 묻어서 되게 아프거나 손톱 빠질 것 같은 모양새라고 잡혀 있으면 그것까지 내가 봐야 되면 좀 피곤한데? 뭐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영화가 있을 수 있고 그것까지 다 끌고 가려고 하다가 없었으면 크게 문제 있나? 라고 생각이 드는 영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나름 그냥 선택과 집중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설정은 전처가 있고 네네. 북한의 그 정우성은 딸과 부인이 있기는 한데 거기가 그렇게 막 오래 막 구구절절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그 정도면 괜찮지 네, 저는 않았나? 아쉬움이 남아요. 이게 전체 러닝타임이 2시간이 넘는단 말이지. 139분. 네. 일단 봐봐. 맨 첫 장면이 곽도원이 애들 데려다가 햄버거 먹이다가 전화 받고 돌아다니니까 마누라가 데려가 있는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혼한 와이프가 그 둘을 데리고 가거든. 그 장면이 없었으면 문제가 되나? 영화 엔딩에 네. 곽도들 이혼한 아내와 다시 합칩니까? 그런 얘기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럼 네.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지. 오히려 아니, 근데 잘하라는 얘기는 나오죠. 잘하라는 얘기는 나온다. 잘해라. 네.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그거조차도 이제 곽도원과 그 전처와의 그리고 가족과 애 둘과의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걷어내면 중간중간에 영화에서 빼도 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3초, 5초, 뭐 15초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장면이 많을 텐데 그걸 쫙 이어붙이면 2시간 내로 줄어들 수 있었겠고 그리고 정우성 역시도 북에 두고 온 박선영과 딸하나 그 둘에 대한 절절한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둘 사주라고 중간에 붕굴에 넘어가기 전에 카드 빌려가지고 옷이랑 선물을 한가득 사가지고 곽도원 차에 놔두잖아. 그래서 곽도원이 다시 북한이랑 한국이 서로 대화를 할 때 그걸 가가지고 선물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두 씬에서 잡아먹는 장면이 적어도 7, 8분 될 거예요. 그렇죠. 있어야 됐나? 약간. 이게 물론 딱 잘라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줄이면 딱 줄어서 더 좋아지고 뭐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선택과 집중을 잘한 영화와 그럼에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된 영화는 차이가 있죠. 있죠. 이 강철비라는 영화는 제가 1초도 보지 않았지만 선택과 집중과 정리가 굉장히 잘 되는 영화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선택과 집중과 정리가 잘 되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거는 아까 김프로님이 말한 그게 남는 거거든요. 약간 곁다리였다는 느낌이 드는 여성이 존재한다, 이 영화에. 이걸 항상 플러스로 생각해줘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이걸 더 빼고 집중을 해야 되는 어떤 방향이 있는 건 아닌가? 그 예를 들면 아예 남자만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크림슨 타이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크림스타이드. 잠수함에 그치, 그치. 남자만 나와. 남자만 나와. 영화 끝날 때까지 이 영화는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 아예 생각을 못해.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잠수함이 거긴 남자만 있는 데야.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거기 만약에 막 델제 워싱턴의 아내와 뭐 이런 전화 통화 장면이나 막 플래시백이 들어갔으면 우리는 아마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더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혹시? 저는 명백히 그런 것들이 충분히 사족 수준으로 쓰였다라고 생각해서 드라마로 풀어진다면 훨씬 더 할 말이 있을 거다. 그렇죠. 드라마였다면 좋은 설정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런 가족 얘기를 예를 들자면 그것들로 인해서 캐릭터가 더 사람다워 보였고 고민이 좀 더 깊어 보였다. 물론 그런 게 있겠지. 그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후순위로 미룰 수 있냐 그러면 그래서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한 가지 메시지에 온전히 집중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도 얘기하고 왜 수미상은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처음에 내뱉었던 말을 북한군 정우성이 하게 만드는데 분단이라는 게 분단된 상황보다 그걸 이용하는 놈들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다. 이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 이 메시지 하나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한 가지 메시지로 좀 모여서 가족 얘기뿐만 아니에요. 뭐 한중일 뭐 여러 가지 관계 외교 인수위도 나오고 뭐 쿠데타도 나오고 난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대한 얘기가 우리의 마음 줄 때가 있고 끝까지 따라가서 정확하게 이해되는 게 요 메시지 하나에 잘 집중했고 잘 전달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 사주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으나 뭐 주요하게 작용한 걸로 봐도 무리는 없지 않나. 그게 작품을 뭐 좀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좀 주저앉히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그 같고 정도 그냥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아쉬움을 표현을 하려니까 네. 이제 그렇게 예, 지적을 하는 것 같고. 하여튼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남한 초루가 얘기하고 북한 초루가 마지막에 받아내는데. 둘이 이름이 같아? 예. 아, 그렇군요. 배트맨 대 슈퍼맨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그 정도. 엄마 이름이 같다.
그걸로 막 교감한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다행이다. 네. 하여튼 그게 너무 뻔한 초식이지만 그거를 결국 묵직하게 전달해 내더라고. 네. 그래서 전공법으로 묵직하게 밀고 나가는 양구석 감독이 야 이거 타협하지 않고 그냥 밀고 가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변호인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었겠구나. 그리고 다음 영화도 기대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햄버거를 사주는 딸바보의 어떤 정서가 도움이 됐나요? 곽도원 쪽 캐릭터에는 그렇게 큰 자식들과의 관계 때문에 뭔가 모티브가 되는 건 별로 없어요. 정우성한테는 중요한데. 네. 오히려 곽도원은 그냥 본인의 이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어서 가정도 좀 망가지고 뒷선에다가 좀 놔두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캐릭터를 좀 도드라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영화를 1초도 보지 않고 네.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 배 감독님의 역시. 딴지가 네. 저 내공. 아프면 생각이 많아져. 내공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가 주요한 포인트 찝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자 캐릭터 하나 있긴 하죠. CIA 국장이 여자잖아요. 네. 그런 면은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메인 캐릭터는 메인 아니니까. 캐릭터는 아니니까. 네. 이 3개국이 아니 4개국이죠. 한, 북, 중, 미. 네. 이 4개국의 어떤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의 외교적인 입장들. 요게 부딪히는 것도 시나리오가 좋았어요. 저는. 네. 이 시나리오가 탄핵 이전에 쓰였겠죠. 왜냐면 웹툰 원작이 스틸레인이라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바뀌고 각색된 부분 영화화하기 위해서 드라마로 갈 수도 있고 영화로 올 수도 있는 웹툰의 IP를 한편 영화로 하기 위해서 다듬는 거에서 이제 조금 변한 건 있겠지만 어쨌든 꽤나 오래 전에 이미 쓰여진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인수위 시점에 VIP 북한 1호가 넘어오는 막 이런 걸로 뭐 그게 원래 원작에서 바뀐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되게 지금 현 시점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스토리로 조금은 다듬어진 것 같아요. 혹시 스틸레인 웹툰은 다 봤어요? 저 예전에 그 스틸레인 그림 작가 웹툰을 좀 좋아해가지고 몇 개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스틸레인을 끝까지 보진 못했어요. 그때 연재 중이었는데 제가 보다가 다 보진 못했었는데 그래서 강철비 하길래 이게 이건가? 라고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네. 뭐 제가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이 더 만약에 들어간 물론 그럴 수가 없겠죠. 어제 일어나는 일을 오늘 촬영장에 적용해서 하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영화라는 게. 근데 저는 갑자기 방금 김 선생님이 한 말 중에 한중미일의 급박한 외교적인 어떤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자기의 입장 표명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그렇죠. 이걸 봤을 때 딱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CNN과 인터뷰를 한 우리의 외교부 장관 때 얼마 전 모습이 떠올라요. 근데 둘 다 여자거든요. 그렇죠. 네. 앵커분도 굉장히 까칠하게 탁 물어보고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우리 입장 확고하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김정은 척살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니네? 그러니까 제끼리 생각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잖아. 그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절대 이 핵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은 전 세계가 이건 재앙이 온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 둘이 여자란 말이야. 우리는 그런 외모와 그런 캐릭터의 인물들이 그런 대화를 하는 걸 상상으로 해본 적이 단 1초도 없거든요. 근데 은발의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영어로 CNN의 여자 앵커와 김정은 척살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퍼뜩 떠오르면서 언제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순간이 오는구나. 만약에 그게 좀 적용된다면 남자여도 되고 여자여도 되는 캐릭터를 약간의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여자로 바꾼 거 이상의 뭔가를 만드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고자 하면 생각을 좀 한다면 눈에 띄고 기억에 남는 여자 캐릭터를 한 씬, 두 씬만 나오더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역시 여성인권을 담당하고 계신 배 감독님이 영화를 보지 않고도 유용한 코멘트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분량을 뽑아달라는 눈빛을 나한테 보냈기 때문에 그냥 의뢰할 만한 얘기를 한 거야. 시종일관 좋은 말씀 주고 계시거든요. 진짜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스타워즈에 붙일 수도 있고 아, 그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직 개봉하지 않은 위대한 쇼맨 이런 데 다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아유, 그럼요. 착하게 살아라. 여자 좀 생각하면서 좀 균형된 시각 갖고 살자. 이런 얘기지만 영화에 찰떡같이 맞아 들어가요. 그럼요. 앞으로 언젠가 만들어질 토이스토리 6를 보면
거기 인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네. 이거 뭐 분량이 좀 넉넉하다 싶으면 끊어놨다가 그 다음에 뭐 다른 일본 영화에 넣는 넣을까요? 신고 함께 이런 데다 붙여도 되고. 그냥 이 질문 그대로 붙여도 돼. 여기서 그럼 괜히 한번 무게 잡아봐야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어디 갖다 붙여도 이게 통화한다는 게 문제다. 결국은 어떻게 수습하는 거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모든 거에 적용되는 동일한 문제라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어? 안 그럼 넘어간 것 같습니다. 결국 월드피스까지 가고. 세계 평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분량은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진작에 끊었어야 돼. 끊는 건 여러분들이 해줬어야 될 거 CNN 아니야? 나올 때부터 불안했다고. 자, 아무튼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네. 작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한 주에 하나밖에 소개를 못하니까 지금은 그냥 지나가야 되는 영화들도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우리가 스타워즈를 넘기고 지금 강철비를 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네요. 루카스고 나발이고 우린 강철비를 한다고. 그래. 방금 배 감독이 하신 말씀을 스타워즈를 보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가능해. 새로운 재미. 네. 그래서 스타워즈 여중경이 예쁘더라고. 그래요? 아, 그치. 코멘트 한번 해줘. 알리시아 비칸데르보다 더? 다른 쪽으로 매력이 있어. 말 다 다른 쪽으로. 그분은 결혼하신 분이야. 아, 그래. 그럼 결혼하신 분 놔드려야 돼요. 저번 주까지 이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야, 그리고 깨알같이 이경영 배우가 새로 교체되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약간 명백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약간 캐릭터로 삼았다라는 느낌이 좀 보여. 그렇죠. 그죠? 네. 일단 헤어스타일, 안경, 말투, 물론 경상도 사투리 쓴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이경영의 사무실에 가면 신영복 선생이 썼을 법한 족자가 걸려 있어요.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네. 야, 이거 그냥 문재인 대통령 보고 한 거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이제 기획할 때만 해도 서슬이 펄했을 테니까 그렇죠. 뭐 넣고 싶었겠죠. 뒤에다가 네. 이렇게. 네. 다 내게 되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될 줄 이럴 몰랐어요. 줄은 몰랐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계획대로 만약에 개봉했다 그러면 대선 지금 다음 주 대선이요. 그러니까 시기가 절묘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아니라 평창 올림픽을 보면서 느꼈어요. 뭘 또. 아니 평창 올림픽 일어나는 시기가 네. 원래 계획대로 이제 집권을 했으면 마지막 피날레 때릴 수 있는 그 시기도구만.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딱 마지막 이벤트. 그러니까 하고 그냥 지지를 딱 올리고 깔끔하게 나가는 건데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할 때 축포를 빵 쏘고 시작하는 행사가 돼버려가지고 사람 참 이게 시대 흐름이라는 게 야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이제 쭉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네. 거기서 빼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빼먹으면서 그렇지. 그냥 앞에다가 세워놓고 막 이게 꽃춤추게만 하려고 한 건데 네.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 자, 봐봐. 남한산성도 올해 가을 개봉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기획 영화야, 어떻게 보면. 대선몰이 한참 이제 들어가고 정치 있어요. 시즌을 네. 대놓고 기획한 영화들이라고요. 사실 올해 개봉한 큰 영화들이 다 그런 보관이 있었죠. 대부분 기획 영화. 그렇죠. 군함도 아닌 것 군함도도 같아. 그렇죠. 마찬가지야. 군함도도 그랬지. 택시 운전사도 뭐. 그렇지. 사실은. 네. 1987 나오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딴 데 갔다가 이제 다시 우리한테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뭘 보고 뭘 기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서 남자만 나오는 게 필요하다. 이제 아예.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해. 아수라를 다시 돌이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괜히 굳이 뭐 이게 필요 없는데 전처의 여친 뭐 이렇게 넣지 말고 어차피 총 빵빵하고 팍팍 한 다음에 막 싸가지 없는 말 팍 하니까 저기 나보다 더 싸가지 없게 말하다 인상 빵 치고 그것도 총으로 빵빵 막 이런 걸 찍고 싶다면 싹 다 남자로 발라버리는 게 오히려 메리트가 있다. 그게 훨씬 더 핍집력 있고 서슬퍼런 뭔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약간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종합 선물 세트인데 압도적인 맛은 없는 뭐 이런 게 나오기 십장이잖아요. 아니 뭐 맥락상 논리가 안 맞진 않아요. 그럼. CNN 나오는 것까지 갔다가 일로 돌아오는 것도 이런 결론을 낼 수도 있는데 당혹감을 감출 수는 없네요. 애초에 나를 안 쳐는 게 문제야. 나 왜 지금. 결론이 이탈리아 마피아로 가냐고. 아, 한마디 이런 거 아니야. 제대로 못하고 다루지 마라. 남자 얘기만 하자. 현실이 못 따라간다. 영화가 저랑 현실이 못 김프로는 따라간다. 씩 웃고 있습니다. 분량 나왔다. 마무리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배 감독님은 한두 주만 기다려주세요. 빠르면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있어야 되면 한두 주 뒤에
배감독이 같이 이제 영화 보고 얘기할 테니까 네. 좀만 기다려주시고 오늘의 아무 말 대잔치는 연말 분위기에 묻어가지고 대충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생각하면서 했어요. 평창 생각. 너무 개념치는 마셔라.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렇게 영양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수다 정도로 들어주시고. 근데 제가 안 보고 이 지금 세 분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거의 굉장히 드문 케이스야. 셋 다 재밌었다라는 얘기를 전제로 깔고 그 뒤에 자기의 소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네, 재밌었어요. 아 이게 좀 이러면서 말을 시작한 사람이 지금 단 한 명도 없어. 물론 잣대를 아주 엄격하게 들이대고 난도질을 하기 시작하면 뭐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럴 거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작품만에 네. 뭐 제가 보기에는 2천만 가까이 또 쫙 한번 올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보셨으면 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잘 뽑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 주 먼저 개봉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편성에 대한 아쉬움이 그치. 있는 거야. 그거는 좀 아쉽네요. 네. 네. 지난주에 무주공산이었는데. 그렇죠. 2주, 3주를 쭉 달려갈 수 있었으면 박스오피스 6, 700만 원 했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그래도 저는 700만 이상 간다고 보면서. 야.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강철비 내용 정리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개봉작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